네. 자, 반갑습니다.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교훈 5번째까지. 자,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 우리가 돈을 만든다는 개념이 어때요? 느낌이 들어보시고. 돈을 뭐 만든다, 조달청에서 찍어낸다. 그죠? 이 돈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분면에 ES에 있는 존에서는 돈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뭐 도둑질 혹은 뭐 조달차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돈을 어떻게 내가 만들지? 받아야지. 누군가가 주면 받아야지. 그쵸? 돈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게 이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자들은 늘 돈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진도를 나가면서 일상생활과 이 책 내용을 잘 자꾸만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런 이 수업을 할 때 이제 필드면 거의 다 커피숍이잖아요. 우리가 커피숍이죠. 커피숍에 가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생산자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소비자적 관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 동시에 이 커피숍,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커피숍에 왔어. 그러면 소비자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맛있나 맛없나? 가격이 얼마지? 그죠? 요런 거를 제일 먼저 회로가 돌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뭐 아메리카노가 있나? 그거 뭐 샷이 몇 개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뭐 요런 거지. 빵이 있나 없나? 요런 게 돌아간다. 그런데 생산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게 돌아갈까? 잠깐만. 여기에 컵을 다 이런 걸 쓰네? 사람들이 이런 컵을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이 컵을 만들어내면 돈을 버네? 돈이 만들어지네? 자, 이런 테이블을 다 쓰고 있네? 이 테이블을 내가 만들어내면? 어머, 여기다 모니터가 있네? 내가 모니터를 만들어내면? 여기에 조명이 있네? 조명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사업자적, 투자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금융교육이 된 사람은 이제 어딜 가든 뭐가 먼저 보인다? 그들이 뭘 판매하고 있고, 그 판매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크루아상을 제일 좋아하네? 크루아상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없네? 소금빵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없네? 그럼 내가 소금빵을 제공하면, 내가 만들어내면, 내가 돈이 어떻게, 나는 100만 원밖에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200만 원을 벌 수 있고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요렇게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예시를 좀 들어주면 엄청 뻥쩌합니다. 뻥쩌하면서 자, 당신은 당신 자녀에게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은 당신 자녀에게 무엇을 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냐? 아니면 생산자적 관점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어디 가든 네가 어디에 존재하든 그런 생산자적 사고방식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나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박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언뜻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 공부 1등하고 능력 엄청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다?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210페이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1984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 금융을 가르쳤어요. 이 금융을 가르치면서 기요사키가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뭐다? 우리 모두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뭐 쉽게 말해서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 모두가 잠재력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기요사키가 엄청 느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선천적 재능이 다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제가 억서 동기부여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신은 잠재력이 있다 없다? 갖고 있다. 그런데 다만 누군가가 당신의 잠재력을 당신의 재능을 발견해 주지 못했을 뿐이다. 그죠? 발견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세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장 한번 해본 적 없고, 그죠? 청소 반장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그렇게 돈을 벌 만큼의 어떤 그런 재능이 없어. 난 그냥 그저 그래. 평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 눈에 당신은 잠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뭐 50살이에요? 50년 동안
당신 부모조차 아무도 당신 넘어 그 잠재력을 발견해 주지 못한 상태로 세월이 지나갔을 뿐이다. 내가 발견해 줄게. 내 눈엔 이게 보인다. 요렇게. 내 눈엔 당신의 이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1, 2, 3 있잖아요. 그죠? 뭘 해도 한 가지 얘기하지 말고 세 가지를 때려서 얘기해라. 그런 관상이면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제가 요런 눈빛을 가진 사람 중에 제가 어떤 재능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당신의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뭐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운 사람이 뭐라 좋으니까 3개 정도 칭찬거리 딱 때려가지고 뭐 한다? 이 부분에서 동기부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회의, 이게 뭐냐면 자기 제안이에요. 자기 제안. 자기 제안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왜 지금까지 자기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아무도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이렇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울로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당신 박주희라는 사람은 이런 게 갖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거울로 비춰줘서 당신 이런 사람이거든 이라고 당신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어떻게 한다? 인간은 모두 17대 1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 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코끼리랑 우리 DNA가 그렇잖아요. 코끼리랑 맞짱 떠가지고 이긴다 진다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망가고 위험을 리스크를 해치하는데 완전히 이게 선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건드려 주는 건데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안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거 제가 지금부터 당신의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겠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오는 이유는 그걸 해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211페이지. 자, 성적표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가 중요한데 딱 졸업해버리니까 성적표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뭐가 중요하더라? 배짱, 뻔뻔함, 대담함, 용기, 호방함, 담력, 교활함, 그죠? 교활함, 끈기 이런 것이 재기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더라.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들이 사실은 그런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담하고 재기발랄하고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블랙 앤 화이트를 다 들고 있다. 긍정과 부정을 다 들고 있듯이 빛과 어둠이 동시에 떨어질 수 없다. 빛과 어둠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동전의 양면.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담하고 재기발랄한 당신의 잠재력도 분명히 있지만 또 두려워하는 반대되는 것도 두 가지 특성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 어떤 쪽을 더 많이 밝혀주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뭐다? 당신의 밝은 점, 당신의 잠재력을 내가 끊임없이 터치해 주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확신이 드는 존재로 거듭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날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자 쭉 밑에 내려가서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뭐다? 용감한 사람이다. 212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이 금융 IQ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제가 책을 풀어드리니까 당신 스스로 금융 IQ를 개발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마칠 때 이 시간이 마칠 때 저한테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유를 계속 풀어드리니까 그 중에 나는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엄청 귀 쫑긋해서 듣거든요. 자, 첫 번째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IQ를 개발해야 된다. 요럴 수도 있어요. 213페이지. 왜 했어? 금융 IQ를 세 번째 줄 개발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단히 번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냥 요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번창한 사람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끔찍하게 두려운 곳이 될 거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이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 다른 이들은 기진맥진의 삶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 자본주의는 굉장히 번창할 수도 있지만
뭐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땅이 재산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재산에 관한 정의가 달라지죠. 땅이 재산이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재산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쭉 밑에 당신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나는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하겠고 나는 당신이 가르쳐줘도 잘 못하겠고 저는 지금이 그냥 딱 좋고 이렇게 당신이 만약에 변화를 거부한다면 맨 밑에 당신은 결국 낡은 사고방식,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조금만 2, 3년만 지나도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 별표. 낡은 사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고정관념이 당신 인생에서 10억 부채보다 더 큰 부채로 작용한다. 왜? 어떤 정보도 당신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돈이 빵꾸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사고가 빵꾸 나는 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래서 계속 저를 만나는 거를 제가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약속된 시간만큼은 예를 들어 뭐 정하시면 돼요. 약속된 시간만큼 제가 당신이 뭐 저한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당신한테. 당신이 저한테 연락하세요.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억수 세게 얘기합니다. 저는. 누가 아쉬울까요? 당신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100% 당신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하셔서 10분이라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죠? 틈새라도 저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 행위를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214페이지 중간 블럭에 보면 캐시플로 나오죠. 캐시플로 게임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상호작용을 배운다. 우리 제일 처음 보면 53페이지 가볼까요? 53페이지 가면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요 예시를 해놨죠.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읽은 것은 10%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 들으면서 본 거는 50%, 들으면서 보면서 말한 거는 자기가 말한 건 70%, 어, 행동한 거,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본 거 몇 프로? 90%라고 돼 있어요. 90%.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실제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시뮬레이션, 모의 경험으로 어, 우리 인생을 모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캐시플로 게임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캐시플로 게임 프로모션을 이빠이 합니다, 또.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으로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당신이 캐시플로 게임,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해보면 이 사람을 천재 이상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다. 엄청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뭘로 가리킨다? 이렇게 글로써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게 함으로써 가리킨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면 90% 잊혀지지 않는다. 90%가 남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게임을 해봐라. 게임 어떻게 하는데 100% 물어봐요. 게임 프로모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친해져야 된다. 저랑 친해지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캐시플로 게임을 하고 215페이지 맨 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이 바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저는 당신과 이 캐시플로 게임을 딱 한 번만 하죠. 딱 한 번만 하면 당신이 앞으로 부자가 될 건지 여전히 그대로 살 건지 혹은 이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겠는데 100%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뻥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딱 캐시플로 게임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10억을 갖고 있어? 100% 빵원 된다. 100% 빵원 된다. 자기 딴에 지금 저 남편 회사 그 퇴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점점 내리막길이다. 대반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잘 되겠다. 대반 보입니다. 이 사람 그냥 계속 이 모습이겠네. 100%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100%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당신도 알고 싶죠? 당신의 5년 뒤, 10년 뒤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시다는 그래서 게임을 정말 제가 한번 해봐 드리겠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점점 가난해진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래서 이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별표 만개.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별표를 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내 여기 짜장면, 짜장면 못되게 탁 튀었어.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노? 거울을 갖다 대주면 어머야 여기 붙었네. 누구라 여기 고춧가루 묻었네.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게임이 당신 인생에 뭐와 같다?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부동산으로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될까? 우리 앞에 7가지 기억나죠? 자기가 소유한 사채를 끌고 가거나, 그죠? 부동산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뭐 채권을 하거나, 또 7개 기억나죠? 그럼 그 중에 당신이 가장 땡기는 걸 하나를 골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월세로 나는 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사업체로 뭔가 잘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했다면, 자, 그걸로 갖고 캐시플로우,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현생에서. 현생에서 내가 부동산으로 뭘 하고 싶다. 현생에서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집을 몇 번 사고 팔아보셨습니까? 현생에서 지금 사는 동안 나는 부동산으로 잘 살고 싶어. 그런 욕구는 있어. 생각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생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몇 번 사고 팔아봤는지 물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요. 지금 집을 사본 게 부동산을 산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90%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 월세는 받고 싶대. 이해돼요? 그러면 월세가 잘 나오는 곳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걸 당신이 많이 사고 팔아 봐야 결국은 거기에 고수가 될 건데 현생에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당신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30번 했어. 그럼 어때요? 이해됩니까? 피드백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못한 모든 것을 이 게임판에서 다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프로모션 합니다. 자, 216페이지. 게임은 행동을 반영한다. 그것은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다. 나는 예를 들어 로또 걸려서 당신이 10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집을 요런 원룸도 샀다가 한번 팔아보고 주상복합도 한번 샀다가 팔아보고 해서 경험 안 했어서 결론은 요런데 요런 집을 사야 월세를 받기 좋구나 라고 하실 것 같죠. 그쵸? 절대로 못한다. 할 수 없다. 게임에서도, 그죠? 우리가 이제 게임 해보셔서 아시죠? 게임에서도 분명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투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게임을 2판, 3판 해보면 머리가 튀어. 근데 처음에는요, 거의 100% 어떤 행위를 하냐면 월급에 집중하고 주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요. 자기 앞에 돈이 많은데 집중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나 지금 돈이 자꾸 쌓여가고 있어. 이런 느낌. 거기에 엄청 집중해요. 그래서 월급 안 주면 막 흥분해서 난리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내 앞에 돈이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지바퀴를 탈출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다 거기 집중해. 진짜 다 거기 집중하거든요. 음. 그런 얘기들도 막 해주고 난 당신 성향 100%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특히나 여성들이 제일 문제가 뭔 줄 아냐. 거의 우리가 만나는 분이 여성일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아마 당신도 그럴 거다. 이런 거 있죠? 그 박스 옆에 보시면 그녀는 있어요. 그녀는
재정 관리란 남자들의 일이라고 믿었다. 줄 치세요. 나는 애들 잘 키우고, 예를 들어, 뭐, 집안일 잘하고, 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투자는, 예를 들어, 이런 재정 관리는 남자가, 나는 가계부 정도는 내가, 생활비 정도는 내가,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막, 뭐 1억, 2억 들어가지고, 뭘 한다, 이건 남자가, 이런 사고방식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망했다. 절대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뭐 50대 50. 당신 남편이 그렇게 하면 당신도 똑같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당신 가정에서 투자가 돌아가고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남편이 하더라도 당신이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요런 얘기도 체크해주면 껍적껍적 놀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17페이지, 저 중간에 또 캐시플로 나오죠. 캐시플로 게임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어, 보트 카드를 뽑아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나 진짜 원하지 않는데 지출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또 시장 카드를 뽑았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대. 다 주식이 다 막,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됐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게임을 하면, 그럴 때, 자, 여기서부터, 어머, 어떻게 하면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줄 치세요. 이제 나는 어떻게, 어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에게는 선택권, 밑에 다양한 재정적 해결책을 고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핵심이에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뭐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쓰셔야 되죠.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죠? 레버리지. 좋은 빚, 나쁜 빚 기억나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지금 어 뭐 경비라 가지고 돈이 20만 원 지금 받았는데 이거 갖고 뭐 해란 말이고, 이 20만 원이 적어도 1000만 원 될 때까지 난 계속 돈 모아야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재정적인 다양한 해결책을 계속 생각해라는. 이 책에서 배운 걸 계속 생각해라. 그래서 책과 게임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읽고 게임을 다시 하면 책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옆에서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옆에서. 좋은 빛, 나쁜 빛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 완전히 이해를 하거든요. 쭉 밑에 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돈만 모으는 사람. 218페이지 중간에 나는 있죠. 어떤 사람은 캐시플로우 게임을 하면서 적절한 기회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왜 기회가 안 오노? 니는 기회가 와서 좋겠네. 나는 기회가 안 온다, 기회가. 나도 그런 기회 있으면 내가 탁 해갖고 이렇게 탁 빠져나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옥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는 거죠. 그들은 적절한 기회가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린다. 가만히 기다린다. 이게 이제 소비자적 사고방식만 있는 사람은 기회도 누가 줘야 되는 거야. 기회도 누가 줘야 돼. 기회가 왔을 때 잡지도 못하고, 그죠? 기회도 누가 줘야 되고. 어. 자, 적절한 기회카드들, 또 이런 사람들, 적절한 기회카드가 왔어. 그리고 왔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쵸? 기억나죠?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 못한 사람도 또 많아요. 맨 밑에 보시면 훌륭한 기회카드를 뽑고 또 큰 소리로 읽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기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보다요, DC 드랍스를 10년을 더 쓴 사람을 저는 봤어요. 저는 DC 드랍스를 20년째 쓰고 있거든요. 저는 WX를 20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WX를요, 5년 일찍 먹은, 25년째 먹고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보다 DC 드랍스를 10년을 더 써서 30년째 DC 드랍스를 너무 좋다고 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WX와 DC 드랍스를요, 연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분은요, 지금도 쓰기만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 삽설명을 못 들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 아이템, 이 기회를 소비자적 관점으로 그 이상, 아유, 참 좋다. 고무장갑 안 껴도 좋고, 참 좋다. 요렇게 소비자 관점으로만 봤고, 저는 생산자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제가 전달해주는 아메이가 뭐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맨 밑에 돈도 있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아.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뭐 누군가의 정보에 오픈 마인드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뭐 요때 좀 해드리고. 자, 밑에 눈앞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건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근데 있잖아요. 모든 기회는 지나고 나면 또 어때요? 지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또 보여요. 자, 아메이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아메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재수생, 삼수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메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재수생, 삼수생. 그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애터미를 재수생, 삼수생 없어요. 그런 단어가. 예를 들어 뉴스킨에 재수생, 삼수 그런 단어 안 써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재수생, 삼수생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써요. 왜? 자기가 그때는 기회로 인지하고 50% 기회로 인지하고 완전히 몰랐던 거죠. 비즈니스를 했지만 지나고 이렇게 또 포기했어. 지나고 나니까 와 답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진짜 찐 기회였네. 라고 해서 다시 하는 재수생, 삼수생들이 한국 아메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 지금이라도 당신도 이거를 생산자적 관점으로 아메 사업을 다시 한번 보기를 제가 권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쭉 밑에 가시면 얼마나 많은 금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돈을 불릴 수 있냐. 우리가 캐시플로 게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금융의 솔루션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불릴 수 있다. 자, 돈을 불리는 건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것은 100% 금융 지식, 돈을 가지고 있는 능력, 100% 금융 지식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얘기다는 거죠. 자, 밑에 왜 사람들은 지능을 키우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이 돈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쭉쭉쭉 밑에 22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5번째.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자산은 10억, 100억이 아니라요. 당신의 멘탈이에요. 당신의 멘탈. 이 멘탈을 훈련시키고 어, 이제 훈련시키면 거의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 자손들에게 극단적인 빈 곳만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 이때 도라에몽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라에몽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 아메 비즈니스를 이제 겉에서 보면 봉다리로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봉다리로 표현해 판매다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봉다리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아메 비즈니스는 뭐다? 멘탈을 키워주는 비즈니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쭉쭉 222페이지 그 박스 위에 보시면 저축을 하는 방법. 우리가 금융 솔루션 중에, 금융 지식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저축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한 5번째 밑에 그러면 있죠.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하는 것도 뭐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훨씬 커다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들 옆을 슥슥슥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경제는 엉망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 예를 들어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하죠.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종잣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종잣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 돈을 벌었지만 돈을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라는 말은, 어, 자산이 세일 들어갑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산이 세일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주식이 떨어지니까 내가 자산을 살 수 있는 자산이 세일 기간이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산이 세일 기간이죠. 맞습니까? 근데 돈을 벌었지만 종잣돈을 갖고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거요? 죽어라 죽어라 죽겠다 죽겠다. 도대체 누가 뭐, 세상 돈 어떻게 세상 돈 다 어디 갔노?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대박앤세일. 우리 루이비통이 만약에 세일한다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샤넬이 세일한다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시겠죠. 그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불경기 꼴 박앤세일이에요. 박앤세일. 오케이? 그 다음에 228페이지, 요까지만 할게. 228페이지, 박스.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이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결정하게 하셔요. 어느 쪽이 힘든가? 열심히 살았죠, 당신 지금까지. 그래서 세금 내고 남은 돈 저축했죠. 그죠?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 저축한 돈에 이자 몇 프로 받았어? 5%도 못 받아. 뭐 3% 받았다 쳐요? 거기에 목돈, 1,000만 원 뜩 만들면 거기에 15.4%또 뗀다. 이게 힘드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 금융진으로 나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당신이 어차피 쓰는 거를 통해서 돈을 생산해내는 것이 힘드나? 뭐가 힘드나? 도대체 뭐가 힘드나? 요때 이제 사업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뭐, 요렇게. 뒤에는 뭐, 있네. 아직도 안 되겠다. 뒤에도 또 있네.